자, 홈플러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메탄올이랑 에탄올을 여러분이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한 다음에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봤는데요. 온도가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그 구간을 봤더니 메탄올은 한 65도 이 정도에서 갑자기 멈추고요. 에탄올은 한 78도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멈추네. 온도가 올라가지 않네. 그때 온도를 봤습니다. 그때 어땠냐면 여기서 액체를 끓였는데 자, 끓었다는 거죠. 언제? 이 온도에 가서야 끓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온도를 끓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질, 액체 이렇게 그걸 가열했을 때 갑자기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을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 딱 봤을 때 메탄올은 한 65도 정도가 끓는 점이 되겠고요. 에탄올은 보니까 한 78도씨 정도가 이제 끓는 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실험이 뭐냐면요. 똑같이 에탄올입니다. 자, 에탄올인데 이 에탄올을요. 하나는 5ml, 근데 하나는 양을 좀 많게 해서 10ml를 똑같이 가열을 했어요. 가열 곡선을 잘 봤더니 자, 처음에 둘 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5ml는 한 2분 정도 딱 됐더니 끓는 점에 거의 이제 도달을 해요. 그 뒤로 일정하죠. 자, 그 다음에 10ml를 봤더니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그때 다시 어떡하죠? 끓는 점에 도달합니다. 자, 보면 끓는 점은 같나요? 다른가요? 자, 갑자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한 78도씨 정도 되겠죠? 자, 끓는 점 자체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양이 바뀌었죠, 지금? 양이 달라졌더니 끓는 점은 그대로였다. 근데 지금 뭐만 변했나요? 그쵸? 끓기 시작하는 시간이 5ml는 2분에 끓었고, 자, 10ml는 4분에 끓었다. 뭐가 바뀌었다? 시간이 바뀌었다. 자, 양이 달라짐에 따라서, 양이 바뀜에 따라서, 끓는 점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뭐만 바뀌었다? 시간만 바뀌었다. 양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지 양 자체가 지금 변하진 그 온도 끓는 점 자체가 변하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은 양의 관계 있다 없다. 양의 관계 없습니다. 양의 관계 없이 에탄올은 5ml든 100ml든 1000ml든 무조건 78도씨에서 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랑 관계 없기 때문에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물은 100g이든 1000g이든 똑같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겠죠. 양의 관계 없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물질에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 끓이는 거죠. 끓였는데 한 마이너스 0.5도씨에서 끓더라. 그럼 얘가 무슨 물질인 걸 알 수 있다? 뷰테인인 걸 알 수 있다 해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중요한데요. 자, 점점 온도가 가열했더니 올라가다가 선생님이 절대 온도가 이제 변하지 않는 구간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처음에 액체 상태입니다. 처음에 액체 상태인데요. 얘를 끓여요. 그럼 온도가 점점 20도씨에서 시작했으면 30, 40, 50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 얘가 끓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액체가 뭘로 변하는 거죠? 기체로 변하는 거죠. 자, 액체랑 기체랑 뭐가 다른가요? 자, 상태가 다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태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상태 변화를 할 때 뭐가 쓰이냐면 열, 에너지가 쓰이죠. 원래 열 에너지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데만 쓰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끓기 시작하면서 액체가 이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더라. 자,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때 왜 온도가 변하지 않는지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요 밥을 하면요 밥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자, 어디선가 돌덩이를 찾아가지고요. 이 냄비 뚜껑 위에 딱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밥이 설익습니다. 왜 산 위에 가면 밥이 설익고 그렇기 때문에 왜 돌을 올려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산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 산 위쪽은 압력이 어떻다? 낮습니다. 여러분 압력이 낮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이 원래는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죠. 근데 끓는 점이 낮아졌어요. 한 90도씨에서 끓어버립니다. 그러면 쌀이 제대로 안 익겠죠. 원래는 100도씨에서는 끓어야 쌀이 잘 익을 텐데 90도씨에서 물이 끓어버리니 그 물이 끓는 열로 쌀이 익는데 잘 안 익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고안된 게 이제 돌멩이를 얹는 거죠. 자, 돌멩이를 이렇게 얹으면 여기서 눌러주는 이렇게 압력이 있다는 거죠. 압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압력이 어떻게 된다? 커지면서 끓는 점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압력솥이죠. 자, 압력솥 우리 밥 빨리 되죠? 맛있게 잘 됩니다. 압력솥은 뭐냐면 얘를 완전히 막아요. 아무것도 못 나가게 완전히 막습니다. 자, 처음에 막 가열을 하겠죠. 가열을 하면은 물에서 막 이제 수증기로 변합니다. 수증기로 변하면 밖으로 막 날아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완전히 잠겼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럼 이 안쪽에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죠? 압력이 막 커집니다. 압력이 커지니까 끓는 점이 또 높아져요. 그래서 100도씨에서 원래 끓던 물이요. 한 120도 되면 끓습니다. 자, 조금 더 온도가 높아져야 끓는데 이 120도에서 끓기 때문에 원래 100도씨에서 천천히 이렇게 익었던 쌀이요. 120도에서 확 빨리 익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높게 해서 끓는 점을 높게 해서 이제 이런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이거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압력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서 이렇게 끓습니다. 순수한 물이죠. 자, 근데 문제는 물에 소금을 탔어요. 그랬더니 자, 물은 한 2분 좀 넘어갔어요. 3분 넘어가니까 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금물을 끓였더니 물이 3분 정도에 안 끓죠. 자, 한 4분이 넘어가야 이제 끓기 시작하죠. 자, 끓기 시작하는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된다? 지금 길어졌습니다. 양을 처음에 똑같이 했습니다. 자, 혼합물이 시간이 좀 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었죠. 끓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자, 물은 100도씨에서 끓었는데 얘는 한 103도씨, 102도씨 가야 끓습니다. 자, 혼합물이 어떻게 됐다? 끓는 점이 지금 높아졌어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끓는 점 자체는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돼야 되죠. 근데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안 되나요? 딱 보시면 일정하게 유지 안 되고 점점 더 올라갑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계속 물만 날아가죠. 소금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 자체는 지금 못 끓어요. 물만 끓이기 때문에 갑자기 물에 비해서 소금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열 곡선이라고 하죠. 자, 일정한 구간이 있으면 순물질이다. 근데 일정한 구간이 없고 가다가 늦게 끓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얘는 혼합물이다 해서 이 가열 곡선만 보고도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죠. 자, 따라서 혼합물은 좀 섞으면 섞을수록 끓는 점은 살짝 높아지고 일정한 구간이 없이 점점 올라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가열 곡선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확인 테스트는요.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선생님이 뭘 낼 거냐면 보를 낼 겁니다. 보. 자, 여러분은 이기셔야 돼. 이기려면 뭘 내야 될까요? 그쵸? 가위를 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해서 선생님이 보를 내면 가위를 내서 이기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 안 들은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끓는 점의 정의, 그다음에 아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 다시 보셔야 되겠고요.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열을 했을 때 그 곡선, 가열 곡선이 순물질과 혼합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